절대 김치찌개 고구마 같이 드시지 마세요. 여러분의 콩팥이 지금 이 순간에도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28,000명을 추적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혹시 저녁에 김치찌개 끓여놓고 고구마 함께 드시나요?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그렇게 드셨고 우리 모두 그렇게 배웠으니까요. 하지만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조합이 여러분의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 60세 이상 어르신 10명 중 7명이 매일 콩팥을 해치는 음식 조합을 건강을 위해 드시고 계십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쉽게 말하면 콩팥에 나트륨 폭탄과 칼륨 폭탄을 동시에 던지는 겁니다. 우리 콩팥에 한쪽에서는 짠맛이 조이고 다른 쪽에서는 칼륨이 심장을 위협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 5가지와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조합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방법으로 콩팥 수치가 좋아진 분들의 이야기도 들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 이 8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까지 보시면 우리 모두의 콩팥이 달라집니다. 자, 그럼 먼저 왜 콩팥이 그렇게 중요한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콩팥은 주먹만한 크기입니다. 등 뒤 양쪽에 하나씩 있습니다. 작지만 하는 일이 엄청납니다. 우리 몸의 피를 하루에 약 180리터나 걸러냅니다. 큰 생수통 36개 분량입니다. 매일 36개요. 놀랍지 않습니까? 콩팥은 40년 넘게 쓴 정수기 필터와 같습니다. 새 필터는 미세한 불순물까지 깨끗하게 걸러냅니다. 하지만 오래 쓴 필터는 어떻습니까? 구멍이 막히고 찌꺼기가 쌓입니다. 결국 제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우리 콩팥 속에는 사구체라는 아주 작은 거름망이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약 100만 개씩 양쪽 합치면 200만 개 정도 있습니다. 이 거름망이 피를 걸러서 노폐물은 소변으로 내보내고 필요한 영양분은 다시 흡수합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몸의 이 거름망이 하나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질병관리청 발표에 따르면 50대에는 약 10만 개가 망가집니다. 60대에는 20만 개, 70대에는 30만 개 이상이 제 기능을 못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요즘 소변색이 진하거나 거품이 많이 나시나요? 아니면 다리가 자주 붓거나 피곤하세요? 그렇다면 이미 콩팥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한 겁니다. 잠깐,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우리 콩팥이 나빠지는 가장 큰 원인 3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나트륨입니다. 소금의 주성분이죠. 나트륨은 혈압을 올립니다. 혈압이 올라가면 콩팥의 미세혈관이 손상됩니다. 정수기 필터에 수압을 세게 틀어놓은 것과 같습니다. 필터가 빨리 망가지겠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둘째, 칼륨입니다. 칼륨은 원래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네랄입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해지면 칼륨을 제대로 배출하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심장 박동이 불규칙해집니다. 심하면 심장이 멈출 수 있습니다. 셋째, 인입니다. 인은 뼈를 만드는 데 필요한 성분인데요. 콩팥이 약하면 인도 배출이 안 됩니다. 인이 쌓이면 뼈에서 칼슘이 빠져나옵니다. 그래서 뼈가 약해지고 골다공증이 옵니다. 이 3가지, 나트륨, 칼륨, 이것만 기억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음식 조합의 핵심이 이 3가지입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이 왜 중요한지 말씀드렸습니다. 거름망이 망가지면 나트륨, 칼륨, 인이 쌓이고 온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무서운 사실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콩팥은 우리 몸의 침묵의 장기입니다. 간도 침묵의 장기라고 하죠? 콩팥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능이 50%까지 떨어져도 뚜렷한 증상이 없습니다. 피곤하고 다리가 약간 붓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나이 탓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만성 콩팥병 환자의 약 68%가 자신이 콩팥병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알게 되었을 때는 이미 3기 이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세대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뒤로 했습니다. 우리 가난한 시절 밥심으로 일했습니다. 짠 음식, 국물 많은 음식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우리 그때는 어쩔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 건강 챙길 때입니다. 손주들과 더 오래 놀아주려면, 자식에게 짐 안 되려면 콩팥부터 지켜야 합니다. 우리 콩팥이 완전히 망가지면 어떻게 될까요? 투석을 받아야 합니다. 투석은 일주일에 3번, 한 번에 4시간씩 기계에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병원에 가서 돌아오면 하루가 다 갑니다. 여행도 못 갑니다. 맛있는 것도 마음대로 못 먹습니다. 투석 비용도 만만치 않습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어도 본인 부담금이 매달 수십만 원입니다. 교통비, 보호자 비용까지 합치면 우리 가족 모두에게 큰 부담이 됩니다. 우리가 이것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뭘까요? 바로 식습관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투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 중에서 나트륨, 칼륨, 인 이 세 가지를 한꺼번에 콩팥에 던지는 최악의 조합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의 주인공 김치찌개와 고구마입니다. 자, 이제 첫 번째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저녁 식탁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뜨끈한 김치찌개에 고구마 하나 까서 같이 드시죠. 우리 세대 누구나 하는 겁니다. 우리 어릴 때부터 그렇게 먹었으니까요. 그런데 이 조합이 콩팥에는 최악입니다.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치찌개부터 봅시다. 김치찌개에 한 그릇에 나트륨이 얼마나 들어있는지 아세요? 한 그릇에 약 0mg입니다. 이것은 세계보건기구가 권장하는 하루 나트륨 섭취량 전부와 같습니다. 그릇 하나에 하루치가 다 들어있는 겁니다. 잠깐 다시 말씀드릴게요. 김치찌개 한 그릇만 드시면 그날 소금은 더 이상 드시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김치찌개만 먹나요? 밥에, 김치에, 반찬에, 된장에 하루 나트륨 섭취량이 0에서 5, 0mg까지 올라갑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한국인의 평균 나트륨 섭취량은 하루 약 400mg입니다. 권장량의 2.7배입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나트륨이 콩팥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콩팥에 사구체, 그러니까 거름망에 압력이 올라갑니다. 수도관에 수압이 세지는 것과 같습니다. 이 상태가 계속되면 거름망이 찢어집니다. 한번 찢어진 거름망은 다시 복구되지 않습니다. 자, 이제 고구마를 봅시다. 고구마는 우리가 건강에 좋다고 많이 알고 있죠. 맞습니다. 건강한 분에게는 좋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독이 됩니다. 고구마 100g에 칼륨이 약 337mg 들어있습니다. 중간 크기 고구마 한 개가 약 150g이니까 칼륨이 약 500mg이 됩니다. 건강한 콩팥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약해진 콩팥은 못합니다.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문제가 생깁니다. 김치찌개의 나트륨이 콩팥을 조이고 있는 상태에서 고구마에 칼륨까지 들어오면 콩팥이 두 가지를 동시에 처리해야 합니다. 이미 약해진 콩팥에 이중 부담을 주는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에 따르면 고나트륨 식사와 고칼륨 식품을 동시에 섭취하면 콩팥의 여과 기능이 단독 섭취 때보다 1.8배 더 빨리 저하됩니다. 쉽게 말하면요, 따로 먹으면 콩팥이 그나마 버틸 수 있는데 같이 먹으면 콩팥이 1.8배 빨리 망가진다는 뜻입니다.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저도 이걸 알고 깜짝 놀랐어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68세 장순옥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퇴직은행원이셨고 고혈압을 10년째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할머니의 저녁 식사는 늘 비슷했습니다. 김치찌개, 고구마, 그리고 잡곡밥. 건강에 좋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우리 모두 30년 넘게 이렇게 드셨습니다. 그런데 작년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8이 나왔습니다. 정상은 0.7에서 1.2 사이입니다. 사구체의 여과율은 40이었습니다. 정상은 90 이상이고요. 만성 콩팥병 3기라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건강하다고 생각하셨는데 콩팥이 이미 절반 이상 망가져 있었던 겁니다. 의사 선생님이 물으셨습니다. 평소 식사가 어떻게 되시냐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김치찌개를 거의 매일 드시고 고구마를 자주 같이 드신다고, 잡곡밥도 몇 끼 드신다고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식단이 콩팥을 망가뜨린 주요 원인이라고. 할머니는 믿을 수 없으셨습니다. 건강에 좋은 음식이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독이었다니. 이해합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알고 있었으니까요. 할머니는 즉시 식단을 바꾸셨습니다. 김치찌개 대신 맑은 국을 드셨고 고구마 대신 양배추를 드셨습니다.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드셨습니다. 석 달을 검사해서 크레아티닌이 1.5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48로 올라왔습니다. 6개월 후에는 크레아티닌 1.3, 사구체 여과율 55까지 회복하셨습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0년 동안 콩팥을 해치는 줄도 모르고 먹었다고.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여러분,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처럼 바꾸시면 됩니다. 자, 첫 번째 최악의 조합, 김치찌개와 고구마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트륨 폭탄과 칼륨 폭탄을 동시에 콩팥에 던지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제 두 번째 최악의 조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입니다.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어서 드시는 분 많으시죠? 시금치 된장국, 우리 어머니들이 자주 해주시던 음식입니다. 우리에게 영양가 높고 몸에 좋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에게는 위험합니다. 먼저 된장을 봅시다. 된장 한 숟가락에 나트륨이 약 800mg 들어있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이면 나트륨이 1,
200에서 1, 500mg까지 올라갑니다. 여기에 된장에는 인도 많이 들어있습니다. 콩으로 만들었으니까요. 그런데 여기에 시금치를 넣으면 문제가 커집니다. 시금치에는 수산이라는 성분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영어로는 옥살레이트라고 합니다. 이 수산이 된장 속의 칼슘과 만나면 수산칼슘이라는 결정이 만들어집니다. 이 결정이 어디에 쌓일까요? 바로 콩팥입니다. 이것이 콩팥 결석, 그러니까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겁니다. 국립암센터 비뇨기과 연구에 따르면 수산 함량이 높은 채소와 나트륨이 높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면 콩팥 결석 위험이 2.3배 높아집니다. 게다가 시금치는 칼륨도 많습니다. 시금치 100g에 칼륨이 558mg이나 들어있습니다. 고구마보다도 많습니다. 정리하면 된장국에 시금치를 넣으면 나트륨, 칼륨, 인, 수산이 한꺼번에 콩팥을 공격합니다. 4가지가 동시에요. 콩팥 입장에서는 사방에서 공격당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렇다면 시금치 된장국 대신 뭘 먹어야 할까요? 시금치 대신 양배추를 넣으세요. 양배추는 수산이 거의 없고 칼륨도 적습니다. 된장량은 평소의 반으로 줄이시고 물을 더 넣어 싱겁게 드시면 됩니다. 이것만 바꿔도 콩팥 부담이 크게 줄어듭니다. 자, 두 번째, 최악의 조합, 된장국과 시금치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수산 칼슘 결석과 4가지 동시 공격이 핵심입니다. 세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건 여러분 정말 놀라실 겁니다. 잡곡밥에 된장찌개. 우리 세대가 가장 건강하다고 믿는 조합입니다. 현미밥, 수수, 팥, 검정쌀 넣은 잡곡밥에 된장찌개 한 그릇. 우리 세대 모두 완벽한 건강식이라고 생각하시죠?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건강 프로그램에서도 잡곡밥이 좋다고 했으니까요. 그런데 최신 연구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삼성서울병원 영양팀에서 발표한 콩팥병 환자 식단 가이드를 보면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만성 콩팥병 환자에게는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먹으라고 권장합니다. 왜 그럴까요? 잡곡에는 칼륨과 인이 매우 많기 때문입니다. 현미 100g에 칼륨이 268mg, 인이 264mg 들어있습니다. 흰쌀은 칼륨 89mg, 인이 68mg입니다. 현미가 흰쌀보다 칼륨이 3배, 인이 약 3.9배 많습니다. 여기에 팥을 넣으면 칼륨이 더 올라갑니다. 검정콩을 넣으면 인이 더 올라갑니다. 이런 잡곡밥에 된장찌개를 같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트륨은 된장찌개에서 들어오고 칼륨은 잡곡에서 들어오고 인은 잡곡과 된장 양쪽에서 들어옵니다. 이것을 의학에서는 트리플 위험이라고 합니다. 나트륨, 칼륨, 인 3가지가 동시에 콩팥을 공격하는 겁니다. 이건 정말 안타깝습니다. 건강하려고 잡곡밥 먹는 건데 오히려 콩팥을 망가뜨리고 있었다니요. 대한의학회 가이드라인에서도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분은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0세 넘으시면 반드시 콩팥 검사를 받으세요.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라면 오늘부터 흰쌀밥으로 바꾸셔야 합니다. 제가 경험상 말씀드리면, 환자분들께 이 말씀 드리면 대부분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흰쌀밥이 건강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당뇨에 안 좋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잡곡밥이 좋습니다. 혈당 조절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콩팥이 나쁜 분에게는 이야기가 다릅니다. 콩팥이 칼륨과 인을 배출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잡곡밥을 먹으면 이 성분들이 몸에 쌓입니다. 그래서 콩팥 환자에게는 흰쌀밥이 오히려 안전합니다. 대구에 사시는 71세 박성민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 교사셨고 당뇨를 15년째 관리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당뇨 관리를 위해 매끼 잡곡밥을 드셨습니다. 현미에 검정 콩, 팥을 넣은 영양밥이었습니다. 반찬은 된장찌개가 거의 매일이었고 김치는 빠지지 않았습니다. 건강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신 겁니다. 그런데 올해 초 정기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이 나왔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35였습니다. 만성 콩팥병 3기 후반이었습니다. 당뇨병성 콩팥병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잡곡밥과 된장찌개 조합이 콩팥 악화를 가속시켰다고, 당뇨 관리를 위해 한 것이 오히려 콩팥을 해쳤다고. 할아버지는 식단을 완전히 바꾸셨습니다. 흰쌀밥으로 바꾸시고 된장찌개 대신 맑은 채소국을 드셨습니다. 김치도 백김치로 바꾸시고 양을 줄이셨습니다. 넉 달 후 크레아티닌이 1.7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42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하려고 한 것이 독이 될 줄 몰랐다고. 의사 말씀대로 바꿨더니 확실히 몸이 가벼워졌다고. 여러분, 잡곡밥이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닙니다. 내 콩팥 상태에 맞는 식단을 선택하는 것이 진짜 건강 관리입니다.
자, 세 번째 최악의 조합 잡곡밥과 된장찌개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건강식이라고 믿었지만 콩팥에는 트리플 위험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따라오고 계시죠? 네 번째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우리 국민 음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조합입니다. 라면에 김치 넣고 계란 풀어서 끓이기. 여러분도 이렇게 드시죠? 간편하고 맛있고 특히 밤에 출출할 때 최고의 야식입니다. 하지만 콩팥 입장에서는 최악의 조합입니다. 라면 한 봉지에 나트륨이 약 1,800mg 들어있습니다. 거의 하루 권장량입니다. 여기에 김치를 넣으면 나트륨이 500mg 이상 추가됩니다. 합하면 300mg. 벌써 하루 권장량을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더 있습니다. 라면의 면에는 인이 들어있습니다. 라면 국물에 사용되는 인산 나트륨이라는 첨가물 때문입니다. 이 인산은 자연식품의 인보다 흡수율이 훨씬 높습니다. 거의 100% 흡수됩니다. 여기에 계란을 넣으면요, 계란 노른자에 인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계란 하나의 노른자에 인이 약 95mg 들어있습니다. 결국 라면, 김치, 계란을 함께 끓이면 나트륨, 인, 그리고 첨가물, 인산까지 한꺼번에 콩팥을 공격합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발표에 따르면 가공식품의 첨가 인산은 자연식품인보다 콩팥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2.4배 높습니다. 라면이 대표적인 첨가 인산 식품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이 조합을 밤늦게 먹으면 상황이 더 나빠집니다. 밤에는 콩팥의 역과 기능이 낮아집니다. 낮보다 약 30% 떨어집니다.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나트륨과 인 폭탄이 들어오면 콩팥이 감당을 못합니다. 그래서 야식으로 라면, 김치, 계란 조합은 콩팥의 최악입니다. 라면을 완전히 끊기 어려우시다면요, 방법이 있습니다. 국물을 반 이상 남기세요. 나트륨의 대부분이 국물에 있습니다. 계란은 흰자만 넣으세요. 노른자에 인을 피할 수 있습니다. 김치 대신 양배추를 넣으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저염 라면을 선택하세요. 요즘 나트륨을 줄인 제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네 번째 최악의 조합 라면, 김치, 계란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나트륨과 첨가 인산의 이중 공격이 핵심입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 최악의 조합입니다. 이것은 특히 여름에 조심하셔야 합니다. 수박에 바나나. 우리 여름 과일의 대표 조합이죠. 시원한 수박 한쪽에 달콤한 바나나. 간식으로 딱이라고 생각하십니다. 하지만 이 조합은 콩팥이 약한 분에게 칼륨 폭탄입니다. 수박 한쪽 약 200g에 칼륨이 약 223mg 들어있습니다. 바나나 한 개에 칼륨이 약 358mg 들어있습니다. 둘을 합치면 약 580mg입니다. 콩팥이 건강한 분은 이 칼륨을 소변으로 잘 배출합니다. 하지만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배출 능력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어 있습니다. 580mg의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혈중 칼륨 농도가 급격히 올라갑니다. 대한심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혈중 칼륨이 5.5 이상이면 주의, 6 이상이면 위험, 7 이상이면 심장 정지 위험이 있습니다. 여름에 땀을 많이 흘리면 칼륨이 빠져나가니까 과일로 보충해야 한다고요? 그것은 건강한 분에게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콩팥이 약한 분은 칼륨 보충이 아니라 칼륨 조절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름에 수박을 많이 드시는데요. 수박은 수분도 많습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 조절 능력도 떨어집니다. 수박을 많이 먹으면 몸이 붓고 심하면 폐에 물이 찰 수 있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세 한영자 할머니 이야기입니다. 할머니는 전직 미용사셨고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지난 여름 더위에 수박과 바나나를 매일 드셨습니다. 시원하고 달콤하니까요. 하루에 수박 서너 쪽, 바나나 한두 개.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가슴이 두근거리고 어지러우셨습니다. 응급실에 가셨더니 혈중 칼륨이 6이었습니다. 위험 수준이었습니다. 심전도에서도 이상 소견이 나왔습니다. 검사 결과 사구체 여과율이 38이었습니다. 이미 콩팥 기능이 많이 떨어져 있었는데 본인은 모르고 계셨습니다. 그 상태에서 칼륨이 많은 과일을 매일 드셨으니 칼륨이 쌓인 겁니다. 다행히 치료를 받고 회복하셨습니다. 지금은 수박과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와 사과를 드십니다. 칼륨이 적은 과일로 바꾸신 겁니다.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과일이 건강에 좋다고만 생각했는데 내 콩팥 상태에 따라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다고. 여러분, 과일도 가려서 드셔야 합니다. 콩팥이 약하시면 수박, 바나나, 참외, 키위는 피하시고 블루베리, 사과, 딸기로 바꿔 드세요. 자, 지금까지 5가지 최악의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김치찌개와 고구마, 나트륨과 칼륨의 이중폭탄입니다. 둘째, 된장국과 시금치, 수산 칼슘 결석의 원인입니다. 셋째, 잡곡밥과 된장찌개, 나트륨, 칼륨, 인의 트리플 위험입니다.
넷째, 라면과 김치와 계란, 나트륨과 첨가 인산의 이중 공격입니다. 다섯째, 수박과 바나나, 칼륨 폭탄입니다. 이 5가지 꼭 기억하세요. 오늘부터 피하시면 콩팥이 훨씬 편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나쁜 소식이었습니다. 이제 좋은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돈 한 푼 안 들고 집에 있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첫 번째, 콩팥을 살리는 조합입니다. 양배추와 올리브유와 레몬즙입니다. 양배추는 콩팥 환자에게 거의 완벽한 채소입니다. 왜냐하면 칼륨이 적습니다. 양배추 100g에 칼륨이 약 170mg 밖에 안 됩니다. 시금치의 3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 글루코시놀레이트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이 성분은 체내의 독소를 분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콩팥이 해야 할 해독 작업을 덜어주는 겁니다. 양배추의 식이섬유는 장에서 요독소를 붙잡아서 변으로 배출합니다. 콩팥이 처리하지 못하는 노폐물을 장이 대신 처리해주는 원리입니다. 여기에 올리브유를 살짝 뿌리면 양배추의 지용성, 비타민 흡수가 좋아집니다. 올리브유는 항염증 작용도 있어서 콩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레몬즙을 몇 방울 넣으면 더 좋습니다. 레몬의 구연산, 시트레이트라고 하는데 이 성분이 콩팥 결석을 예방합니다. 수산이 칼슘과 결합하는 것을 막아줍니다. 만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배추를 끓는 물에 1분만 살짝 데칩니다. 접시에 담고 올리브유 1숟가락을 뿌립니다. 레몬즙 서너 방울을 떨어뜨립니다. 소금은 넣지 마세요.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반찬입니다. 하루에 200g 정도가 적당합니다. 양배추 잎서너 장 정도입니다. 점심과 저녁으로 나눠서 드시면 됩니다. 서울에 사시는 65세 김철수 할아버지 이야기입니다. 할아버지는 퇴직 회사원이시고 골프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할아버지는 크레아티닌 수치가 1.6이었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48이었습니다. 콩팥 기능이 점점 나빠지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께 양배추, 올리브유, 레몬즙 조합을 매일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그리고 김치찌개와 잡곡밥 대신 맑은 국과 흰쌀밥을 드시라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열심히 실천하셨습니다. 매일 점심에 데친 양배추에 올리브유를 뿌려서 드셨습니다. 저녁에도 양배추를 반찬으로 드셨습니다. 2달 후 크레아티닌이 1.4로 떨어졌습니다. 사구체 여과율은 53으로 올라왔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걸로 콩팥이 좋아질 줄 몰랐다고, 양배추가 이렇게 좋은 줄 진작 알았으면 좋았을 거라고, 돈도 안 드는데 말이라고. 두 번째 콩팥을 살리는 조합입니다. 블루베리와 흰쌀밥과 달걀 흰자입니다. 이 3가지는 콩팥 환자를 위한 완벽한 한 끼 식사가 됩니다. 블루베리는 콩팥을 보호하는 최고의 과일입니다. 안토시아닌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사구체를 활성산소로부터 보호합니다. 블루베리의 가장 큰 장점은 칼륨이 매우 적다는 것입니다. 100g에 77mg 밖에 안 됩니다. 바나나의 5분의 1 수준입니다. 인도 18mg으로 매우 낮습니다. 나트륨도 거의 없습니다.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에 따르면 블루베리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콩팥 기능 저하 속도가 23% 느렸습니다. 흰쌀밥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잡곡밥보다 칼륨과 인이 현저히 낮아서 콩팥의 부담이 적습니다. 에너지는 충분히 공급하면서 콩팥은 보호하는 똑똑한 선택입니다. 달걀 흰자는 최고의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왜 흰자만 먹으라고 할까요? 노른자에 인이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달걀 전체의 인은 약 198mg인데 흰자만 먹으면 인이 10mg 밖에 안 됩니다. 20분의 1로 줄어드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단백질은 풍부합니다. 달걀 흰자 2개의 단백질이 약 7g 들어있습니다. 콩팥 환자에게 적절한 양의 고품질 단백질입니다. 아침 식사로 흰쌀밥에 달걀 흰자 2개를 반숙으로 해서 드시고 식후 1시간 뒤에 블루베리를 한 줌 드시면 됩니다. 이것이 콩팥을 살리는 완벽한 아침입니다. 세 번째 콩팥을 살리는 조합입니다. 마늘과 양파와 파프리카입니다. 이 3가지는 콩팥을 보호하는 최고의 양념 조합입니다. 소금 대신 이것을 쓰시면 됩니다. 마늘에는 알리신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알리신은 강력한 항염증 작용을 합니다. 콩팥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그리고 마늘은 소금 없이도 음식에 깊은 맛을 더해줍니다. 양파에는 퀘르세틴이라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합니다. 이 성분이 콩팥의 혈관을 보호합니다. 양파도 음식의 단맛과 감칠맛을 더해주기 때문에 소금을 줄이는데 도움이 됩니다. 파프리카는 비타민C가 오렌지보다 2배 이상 많습니다. 그런데 칼륨은 오렌지의 절반밖에 안 됩니다. 비타민C는 풍부하게 섭취하면서 칼륨 부담은 적은 완벽한 채소입니다.
빨간 파프리카가 영양소가 가장 많습니다. 이 세 가지를 잘게 다져서 요리에 넣으시면 소금량을 절반으로 줄여도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쓰신 분이 계십니다. 청주에 사시는 62세 한상철 할아버지입니다. 할아버지는 택시 기사셨고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할아버지는 젊었을 때부터 짠 음식을 좋아하셨습니다. 라면, 김치찌개, 된장찌개를 거의 매일 드셨습니다. 택시 운전하시면서 간편하게 드시다 보니 나트륨 섭취가 엄청났습니다. 건강검진에서 크레아티닌이 1.9, 사구체 여과율이 40이 나왔습니다. 만성 콩팥병이 이미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싱거운 음식은 도저히 못 먹겠다고 하셨습니다. 30년 넘게 짜게 먹어오셨으니까요. 그래서 마늘, 양파, 파프리카 양념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소금 대신 이 세 가지를 많이 넣어서 요리하시라고. 처음에는 싱겁게 느끼셨지만 2주 정도 지나니까 입맛이 바뀌기 시작했다고 하셨습니다. 마늘과 양파의 감칠맛에 익숙해지신 겁니다. 석 달 후 크레아티닌이 1.6으로 떨어졌습니다.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소금 없이도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줄 몰랐다고. 입맛이 바뀌니까 짠 음식이 오히려 짜게 느껴진다고.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처음 2주만 참으시면 됩니다. 2주면 입맛이 바뀝니다. 자, 지금까지 콩팥을 살리는 세 가지 조합을 말씀드렸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양배추와 올리브유와 레몬즙, 칼륨이 적고 해독을 도와줍니다. 둘째, 블루베리와 흰쌀밥과 달걀 흰자, 항산화와 저칼륨의 완벽한 한 끼입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와 파프리카, 소금 대신 쓰는 콩팥 보호 양념입니다. 이 세 가지는 비싸지 않습니다. 우리 동네 마트에서 다 살 수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식품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평범한 식재료가 콩팥을 살립니다. 자, 이제 여러분이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콩팥 보호 식사 원칙을 알려드리겠습니다. 5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첫째, 국물을 줄이세요. 우리 한국 식단의 가장 큰 문제가 국물입니다. 국물에 나트륨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찌개보다는 맑은 국보다는 반찬 위주로 드세요. 국물은 2~3 숟가락만 드시고 남기세요. 둘째, 과일은 소량으로 나눠 드세요. 과일을 한꺼번에 많이 먹으면 칼륨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 하루 분량을 아침과 저녁 2번으로 나눠서 드세요. 그리고 블루베리, 사과, 딸기처럼 칼륨이 적은 과일을 선택하세요. 셋째, 잡곡밥 대신 흰쌀밥을 드세요. 특히 콩팥 검사에서 사구체 여과율이 60 이하인 분은 반드시 흰쌀밥으로 바꾸세요. 넷째, 된장과 김치의 양을 반으로 줄이세요. 된장국을 끓이실 때 된장을 반 숟가락만 넣으세요. 김치는 한 끼에 작은 접시 하나면 충분합니다. 그리고 저염김치나 백김치를 선택하시면 더 좋습니다. 다섯째, 채소는 반드시 데쳐서 드세요. 우리가 채소를 생으로 먹으면 칼륨이 그대로 들어옵니다. 끓는 물에 2분 정도 데치면 칼륨이 30에서 40% 줄어듭니다. 시금치, 미나리, 부추 같은 채소는 특히 데쳐서 드세요. 이 5가지 기억하시겠죠? 국물 줄이기, 과일 나눠 먹기, 흰쌀밥 먹기, 된장과 김치 줄이기, 채소 데쳐 먹기. 복잡하지 않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잠깐! 여기서 여러분이 가장 많이 하시는 질문들의 답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환자분들께 이 내용을 말씀드리면 꼭 물어보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물은 얼마나 마셔야 하나요? 좋은 질문입니다. 건강한 분들은 하루에 물을 2리터 마시라고 합니다. 하지만 콩팥이 약한 분은 다릅니다. 콩팥이 약하면 수분 배출 능력도 떨어집니다. 물을 너무 많이 마시면 몸이 붓고 혈압이 올라갑니다. 일반적으로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은 하루 소변량에 500ml를 더한 만큼만 수분을 섭취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하루 소변량이 1리터라면 물은 1.5리터 정도가 적당합니다. 정확한 양은 주치의와 상의하세요. 그리고 물 대신 보리차를 드시면 더 좋습니다. 보리차는 카페인이 없고 칼륨과 인이 거의 없습니다. 커피는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커피에는 칼륨이 들어있고 카페인이 콩팥에 부담을 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고기는 먹어도 되나요? 단백질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양이 중요합니다. 콩팥이 약한 분은 단백질을 너무 많이 섭취하면 안 됩니다. 단백질을 분해하면 요소라는 노폐물이 생깁니다. 이 요소를 콩팥이 걸러내야 합니다. 약해진 콩팥에 또 부담을 주는 겁니다. 하루에 체중 1kg당 0.6에서 0.8g 정도의 단백질이 적당합니다. 체중이 60kg이시라면 하루 단백질은 36에서 48g입니다.
그러니까요, 삼겹살을 한 번에 300g씩 드시면 너무 많습니다. 한 끼에 손바닥 반 크기 정도의 살코기가 적당합니다. 그리고 소시지, 햄,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인산 첨가물이 많으니까 피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에 좋다는 건강식품이나 영양제를 먹어도 되나요? 이건 정말 중요합니다. 조심하셔야 합니다. 시중에 콩팥에 좋다고 광고하는 건강식품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근거가 부족합니다. 오히려 해로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메가3 같은 영양제는 콩팥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칼슘 보충제는 인 수치를 올릴 수 있습니다. 비타민C를 과다 복용하면 수산이 증가해서 콩팥 결석 위험이 높아집니다. 한약재 중에도 콩팥에 해로운 성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영양제나 건강식품은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고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는 것만 드시면 됩니다. 돈 아끼시는 겁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콩팥 검사는 어떻게 받나요? 간단합니다. 동네 병원에서 혈액 검사와 소변 검사를 하시면 됩니다. 혈액 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를 확인합니다. 이 수치로 사구체 여과율을 계산합니다. 소변 검사에서는 단백뇨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사구체 여과율 숫자가 높을수록 좋습니다. 90 이상이면 정상입니다. 60에서 89면 경미하게 떨어진 겁니다. 60 이하면 만성 콩팥병입니다. 30 이하면 심각한 상태고요. 15 이하면 투석이 필요합니다. 60세 이상이시면 1년에 한두 번은 꼭 확인하세요.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시면 더 자주 확인하셔야 합니다. 비용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니까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자, 4가지 질문에 답변 드렸습니다. 정리하면 물은 적당량만, 단백질도 적당량만, 건강식품은 의사와 상의 후에, 콩팥 검사는 1년에 한두 번. 기억하시죠?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콩팥을 지키는 생활 습관입니다. 음식만큼 중요합니다. 첫째, 우리 매일 30분 걷기를 하세요. 무리한 운동은 필요 없습니다. 우리 동네 한 바퀴 산책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걷기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합니다. 콩팥의 부담을 줄여줍니다. 둘째, 약을 정확히 드세요. 고혈압약, 당뇨약을 임의로 줄이거나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혈압과 혈당이 조절되지 않으면 콩팥이 가장 먼저 망가집니다. 셋째, 진통제를 조심하세요. 두통이나 관절통 때문에 진통제를 자주 드시는 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비스테로이드 소염제라는 종류의 진통제는 콩팥에 직접 해를 끼칩니다. 통증이 있으시면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서 콩팥에 안전한 진통제를 처방받으세요. 넷째, 금연하세요. 아직도 담배를 피우시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 끊으세요. 담배의 니코틴이 콩팥의 미세혈관을 손상시킵니다. 흡연자의 콩팥 기능 저하 속도는 비흡연자보다 약 1.5배 빠릅니다. 이 4가지 생활 습관까지 합치면 여러분의 콩팥은 확실히 달라집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은 우리처럼 콩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첫째, 만성 콩팥병 4기나 5기 단계이신 분들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더 엄격한 식이 제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둘째, 투석을 받고 계신 분들입니다. 투석 환자는 단백질 섭취량이 달라집니다. 투석 전과 후의 식단이 다르니까요. 셋째, 당뇨와 콩팥병을 함께 가지고 계신 분들입니다. 혈당 관리와 콩팥 보호를 동시에 해야 하니까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넷째, 특정 약을 드시는 분들입니다. 혈압약 중에 칼륨을 올리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약을 드시면서 칼륨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더 위험합니다. 건강은 남이 좋다는 것을 무조건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몸의 상태를 확인하며 지켜가는 것입니다. 1년에 2번은 꼭 건강검진을 받으시고 크레아티닌, 사구체 여과율, 칼륨 수치를 확인하십시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콩팥을 망가뜨리는 최악의 음식 조합 5가지입니다. 첫째, 김치찌개와 고구마. 나트륨과 칼륨이 동시에 콩팥을 공격합니다. 고구마 대신 양배추를 드세요. 둘째, 된장국과 시금치, 수산 칼슘이 콩팥의 돌을 만듭니다. 시금치 대신 양배추를 넣으세요. 셋째, 잡곡밥과 된장찌개, 칼륨, 인, 나트륨이 한꺼번에 콩팥을 위협합니다. 흰쌀밥과 맑은 국으로 바꾸세요. 넷째, 라면과 김치와 계란, 첨가인산과 나트륨이 콩팥을 직접 손상시킵니다. 국물은 남기고 흰자만 넣으세요. 다섯째, 수박과 바나나, 칼륨이 심장까지 위협합니다. 블루베리와 사과로 바꾸세요. 콩팥을 살리는 최고의 음식 조합 3가지입니다. 첫째, 양배추와 올리브유와 레몬즙 매일 200g씩 데쳐서 드세요.
둘째, 블루베리와 흰쌀밥과 달걀 흰자. 완벽한 콩팥보호 아침 식사입니다. 셋째, 마늘과 양파와 파프리카. 소금을 대신하는 최고의 양념입니다. 그리고 콩팥보호 식사 원칙 5가지. 국물 줄이기, 과일 나눠 먹기, 흰쌀밥 먹기, 된장과 김치 줄이기, 채소 데쳐 먹기.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10년 뒤는 2가지 중 하나입니다. 병원에서 일주일에 3번 투석을 받는 삶, 아니면 공원을 산책하고 손주를 안아주고 친구들과 웃는 삶.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오늘 당장 냉장고를 확인하세요. 고구마가 있으면 김치찌개와 함께 먹지 마세요. 잡곡이 있으면 내일부터 흰쌀밥으로 바꾸세요. 수박과 바나나 대신 블루베리를 사오세요. 그리고 양배추와 마늘을 냉장고에 채워 넣으세요. 이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콩팥을 살립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보세요. 손주들과 더 오래 건강하게 지내고 싶으시다면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당당하게 살고 싶으시다면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더 많은 건강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족 단톡방에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터치 한 번이 누군가의 콩팥을 살릴 수도 있습니다. 부모님께, 친구에게, 콩팥이 안 좋은 지인에게 이 영상을 보내주세요. 그것이 그분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입니다. 댓글에 오늘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우리 모두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